예, 안녕하세요. 에, 주 일본 대사를 지냈던 강창일 교수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이 지금 그 원전 관련해서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전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 오염수 문제 관리하는 기구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인데 여기는 원자력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일본의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선 바다 환경 생태계가 이제 깨져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생명 문제, 보건 문제가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 전문가, 바다 환경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WTO 세계 보건기구의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바다의 환경 전문 집단들, 세계 뭐 해사기구라든지 그린피스 같은 이런 식의 환경 전문가들로 들어가서 좀 객관성을 담보해야 가능하다라고 늘 주장해 왔지요. 그런데 IAEA만 가지고서 검증한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에서 이제 그 검증단 가려고 했는데 검증 안 된다. 시찰단밖에 못 받아준다. 이렇게 시찰은 가서 살펴본다는 얘기거든요. 자리도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시료 채취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그렇게 객관성을 가진 검증을 끝난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뭐 동남아 국가 많이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본에서 너무 서두르고 뭐 일방적으로 밀고 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원래는 일본이 IAEA 외에는 그 특정 국가의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 특정 국가의 그러니까 그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 한국의 시찰을 수용한 이유는 혹시 어떤 거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시찰이죠. 시찰이야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뭐 여기 기자들도 가서 금방 살펴볼 수가 있고 수학여행 가는 식으로 소풍 가는 식으로 가볼 수가 있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시찰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일본 싹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묘한 자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예. 그러면 그 시찰단 그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그것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정부 기구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 이제 명단 공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공개하면 자기네가 이제 혹시나 국민적인 저항을 만나게 될까 봐서 공개하지 않고 뭐 그냥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가서 뭘 하는지 그 위원장인 사람 하나만 가끔 뭐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거 제일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금 기정사실화해서 방류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작 단계 아니에요? 근데 기정사실에 그럼 들러리 선대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되게 한국 정부가 좀 실수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이번 시찰을 통해서 뭔가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혹은 유해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 뭐 기대 난망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그래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뭐 괜찮다 이렇게 발표할 게 아닙니까? 보나마나 뭐 내일 모레 뭐 3일 내로 뭐 가봤더니 뭐 잘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보나마나 뻔히 하는 건데 처음부터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러면 IAEA에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 과정을 지금 검증하는 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혹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 일본 정부 발표대로 뭐 이미
끝난 것처럼 하잖아요. 검증이. 그래서 뭐 6월에 방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방침이 대충 정해진 것 같아 일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그러면 그 일본에서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해를 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게 30년에 걸쳐서 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예? 방사능 삼중수소 우리가 접했을 때에 그 위험이 있잖아. 이게 만에 하나 위험. 이건 건강하고 우리 생명 문제거든요. 예, 그럴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아니다 이렇게 여기 아니다라고는 뭐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죠. 예?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좀 뭐 미국, 캐나다, 뭐 프랑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피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뭐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 들어가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뭐 그분도 뭐 입장을 전혀 내놓는 게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확 없어진 느낌이라. 음, 그래서 더 약간 국민들도 많이 그죠 화가 나 있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일본과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G7 정상회담이 그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그 일본이 의장국이었고 그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한국이 일본의 초청을 받은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이 그 한국을 초청한 배경이 혹시 어떤? 그래서 아니 한국이 컸어요. 지금 아주 한국이 세계에 뭐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 경쟁력 이런 게 뭐 5위 위기권이에요. 경제 아주 컸어요. 우뚝 서 있죠. 한국을 그 전에 4번이나 했어요. G7 정상에 갔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할 때도 초청받아서 갔고 그만큼 우리가 위상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중진국산이 선진국화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뭐 가는 건데 나는 우리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뭐 기대가 우리만 나중에 봤더니 15개국이 다 갔더라고. 인도, 베트남 다 가서 그냥 뭐 하다 뭐 술에 요란한 술이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처럼 그난 우리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시다가 신경 썼구만. 기시다 수상이 뭐 아니야. 전부 갔어. 이번에 주인공은 기시다 총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예요. 우리는 뭐 거기에 뭐 들러리 선거 조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국민이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큰 실수를 안 했어.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아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박수도 쳐주는 거예요. 이번 좀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실수할까. 근데 이번에 큰 실수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근데 뭐 헌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다행이다. 예. 근데 얻어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여야 의견이 되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 여당에서는 뭐 국민의 위상을 높였다. 여당에서는 국민의 위상을 높였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들러리 선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가의 위상을 높인 거는 없고 높인 거는 없죠. 뭐 초청받아서 가서 그냥 거기서 악수들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은 한미일정에 2분 동안에 약히 회동을 했거든요. 2분 서서 그런 거 좀 진작에 좀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뭐 한일 정상회담은 그 뭐예요? 그 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게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얻어낸 게 그래도 세계 큰 나라들을 같이 갈 수 있었다고야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 정상회의 참석이 이후에 한국에게 줄 영향이 있다면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오히려 중국, 러시아 반발사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발언이 없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뭐 변할 게 하나도 없죠. 가서 이제 뭐 국제 무대에서 악수하고 돌아왔다. 뭐 그거 괜찮아요. 국민들 기분 좋죠. 그런데 뭐 그 외에 얻는 건 하나도 없고 또 손해 본 것도 없고 손해 본 것도 없어요. 예?
얻어낸 것과 손해본 것도 없다. 한국이 딱히 얻을 게 없어 보면. 근데 그러면 이번에 그 원폭 희생자에 대한 참배 일정도 진행이 있잖아요. 그 잘했어요. 네. 그건 아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이 배려해 준 게 아닌가. 근데 그 정상회담은 당연히 그 참배해야죠. 정상회담은 저도 이제 작년 초에 재작년 말이구나. 히로시마에 가서 참배하고 한국 대표 참배하고 거기에 시의회 의장하고 같이 참배해서 오고 있었는데 참배하고 왔죠. 아주 잘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일본 기시다 수상이 총리가 거기에 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큰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 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게 성과고 뭐 우리 대통령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에서 좀 용해 더 탐사던 기자가 썼던데 어저께 봤더니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협회가 있어요. 14분이 갔대요. 외교부에 대통령 면담하고 싶고 참배도 하고 싶다 했는데 회신도 없고 뭐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그분들이 아주 눈물 흘리고 돌아왔어요. 히로시마에 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참배도 못하고. 그래서 그 한국 외교부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뭐 여차해서 뭐 했다가는 또 한 티타임을 하든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정치 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더 탐사 뉴스에도 나오고 어저께 평화방송에 가서도 그걸 알아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그 협회 사무처장 있는 분이.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그 참배를 진심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그렇게 다 같이. 그지 가서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몇 사람 만났는가 봐요. 근데 한국에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 협회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 진정성이 없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에서 기시모토라고 하는 츠지모토라고 하는 야당 의원이 질의했어요. 근데 뭐 자료가 너무 뭐 자료 수집이 곤란해서 진상 밝힐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자료도 다 있어요. 그 의지가 없어요. 정치 쇼만 한 거죠. 일본에 지금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이거 전부 밝혀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는 일본에 있는데 뭐 자료가 너무 많아서라고 뭐 6, 7만 되는 자료가 무슨 많아요. 금방 찾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쇼들 하지 말아라.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혼들을 유리해주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요. 거의 그 뭔가 마음 의지가 없네요. 진짜 의지도 없고 그 참배도 약간 반쪽짜리 참배가 된 것 같은데 그 막 이 지금 한일 정상 참배가 처음인데 이걸 좀 진행을 한 게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조금 그냥 배려해서 진행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바쁜 핑계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 참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나 바쁘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 참배한 거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이 됐다고 되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이 됐다고 그것도 계속 방사능 문제 전부 체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거 갖다 놨겠죠. 일일이 히로시마에 이제 물들 뭐 농산물들도 몇 개 놨다. 일본서도 히로시마산 안 팔려요. 맞아요. 생선들 또 안 팔리고. 뭐 술은 괜찮아요. 술은 여러 차례 걸쳐서 술 같은 거 검증을 하죠. 후쿠시마에서는 술이 있어요. 일본 사케. 뭐 그런 거 다 철저히 검증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그 방사능 측정을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별개 문제예요. 오염수를 지금 방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후쿠시마의 수산물 등등은 그 전에 원전 그 터졌을 때에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흙이니 뭐니 좀 토양이니 뭐니들 다 바다 옆에 바다 속에 이제 방사능이 들어갔거든요. 토양 속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을 불안해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있죠. 철저하게 검증된 거.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오염수, 탱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문제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계적인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어필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서 그 정치 쇼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일본 정부나 기시다 총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 거 이제 이 불안함을 덜기 위해서 전 세계 정상들 근데 다 나온 게 아니고요. 물도 나오지 않았고 저 일본 사케, 후쿠시마산 사케하고 뭐 복숭아인가 뭐하고 몇 개 나왔는데 다 나오지 않았어요. 물도 후쿠시마 물이 아니에요. 몇 가지 했는데 그걸 막 대대로 선전하는 거. 그게 장사 잘하는 거죠. 그게 정치를 잘한 게 그래서 기시다가 이번에 아주 히트쳤죠. 엄청 일본이 많이 뭐 인기 올라갔더라고요. 예. 많이 얻어간 게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뭔가 한국 정부의 계속 친일본이 이 행보가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중국 무역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 경제 문제는 중국 줄타기 외교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경제 문제까지도 완전히 친미일로 가고 중국을 배제해 버렸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 신냉정 체제의 구축이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이제 경제 문제 간단하죠. 러시아도만 진출이고 중국에도 이 경제는 국가 이익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가치 외교 하면서 저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 이제 자극적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보복당할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지금 무역량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걸 미국으로 다 대체할 수 있겠어요? 나토로? 유럽으로? 그 시간 걸리죠, 만일에. 경제관계 맺어진 게 저 뭐 옮기려고 몇십 년 걸리죠. 예, 지금 3, 40년 걸려서 막 구축돼 놓은 건데 그래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또 그 영향도 사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민 경제까지 나중에 엄청 오래오래 이게 파고드니까 예. 많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럼 혹시 이에 대한 그 주변국의 견해, 그러니까 이런 저희 지금 친일로 인한 대중국 무역 적자에 대한 약간 주변국의 견해는 어떤? 주변국? 네, 그냥 뭐 일본, 미국 아니면은 러시아, 그 유럽까지 해서 혹시 주변국의 견해? 견해가 뭐야?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네. 우리는 all or nothing식으로 전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국 엄청나게 무역을 하고 있어요. 좀 끊지 않아요. 정치는 정치 막 공격은 하면서도 계속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본도 그래요. 막 중국 공격하면서 일본하고 중국은 아주 얽혀 있어요. 경제적으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쇠사슬처럼 전 세계에 얽혀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세계사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올로 나싱식으로 그냥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큰일이다. 그렇지 말고 분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투 트랙이죠. 그것도 안보 따로 경제 따로 가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의 그 되게 오래된 문제, 독도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약간 고유 영토라고 조금 더 그렇게 강력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강경해지고 있는데 약간 이에 대해서 약간 저희 쪽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독도 문제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본의 목적은 이제 분쟁 지역화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극적 이유라는데 너무 예민하게 우리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독도 이번에 더 강화됐어요. 독도는 고유 영토. 옛날은 영토라고 했는데 고유 영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도 이제 자중자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도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윤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뭐 어디 독도 문제가 나왔다 안 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국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만일에 나오면 어이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탁 잘랐어야 되면 모르겠어 무슨 얘기 되고 왔는지. 근데 독도 문제는 뭐 윤석열 정부도 그는 양보 안 해요. 그는 자꾸 뭐 오히려 비판 윤석열을 좀 비판한 쪽에서 독도에 대해서 뭐 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다 그 공격이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한국도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예,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얘가 국제 분쟁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나 저 모기가 앵앵 울고 그러니까 매미가 앵앵 울고 있구나. 요 정도 선에서 던져버리는 게 좋아. 앵앵 시끄럽다 이 정도만. 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응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 옛날부터 이거는 뭐 1, 2년 아니에요. 지금 70년 이상 계속 독도는 우리 거다 하고 있잖아요. 유엔에 가서 떠들고. 근데 일본이 그러면 그 한국이 반응하길 원하는 이유가 분쟁 지역화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분쟁 그 세계 사람들이 그럼 일본 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아니에요. 자꾸 시끄럽게 나오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실효적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 아이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야 일본의 반응을. 그 작전으로 이제 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 그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좀 어떤 편인가요? 나 모르겠어. 뭐 국제사회 이거 뭐 대한민국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거지 뭐 독도에서 뭐 일본 거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쩌게? 일본은 자꾸 그런 걸 노리는 거야. 분쟁 지역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한국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입장은 그냥 지금처럼 하고 너무 그렇게 과하지 않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잉 대응을 하지 말아요. 과잉 대응을 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매미가 시끄럽게 그냥 한여름에 시끄럽게 구는구나. 뭐 이 정도로 무시해버리는 얘기. 무시. 한 수 위에서 놀아라 이게. 그러면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 관련해 갖고 뭔가 한국에서는 되게 통큰 양보를 하고도 일본 측의 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 약간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을 몰라서 그래요. 윤 정부가 일본한테 통크면 일본도 뭔가 우리한테 좋은 호응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이것들 계속 버텼더니 깨갱하고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말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우경화된 사람들은. 우리가 통크기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들 깨갱하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소리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을 알아야 돼요. 일본이 그렇게 간단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 되게 이렇게 통큰 양보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너무 강경하게 나가도 잘 안 되니까 그 중간에서 그걸 잘 해야겠네요. 그 적당한 수준의 좀 어떤 그러니까 역사 문제가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진리의 문제, 진실의 문제죠. 양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을 해야죠. 논쟁하면서 풀어나가야죠. 그리고 서로 명분은 줘야지.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명분은 주면서 위안부,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도 서로가 역지사지 서로가 명분은 주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혜를 잡으면 있죠. 그런 방법들이. 좀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야, 4차원 이게 뭐 다차원적으로. 그 멀티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 이런 식으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 이렇게 과거에 쭉 그렇게 해왔어 우리가. 근데 뭔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에 있어갖고 뭔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약간 일본한테는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외교라는 건 말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국가 이익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런 외교에서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이렇게 나가야죠. 우리 얻어내지 하나도 못하고 얻어낸 게 뭐 있어?
셔틀 외교가 뭔데? 셔틀 외교는 왜 필요한데? 셔틀 외교 제기한 거 그 자체는 얻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도 셔틀 외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익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계속 해야죠. 이게 과거사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한일 간에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건 어떤 문서에도 좀 과거를 직시하고 지혜는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똑바로 알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거는 역사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약간 현재의 한일 관계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뭐? 현재의 한일 관계가 좀 어떻다고 어떤 것 같다고 보시나요?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하고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 참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예, 이 정치판이 그냥 개판이 돼서는 이제 이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돼요. 거꾸로.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건 뭐 정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니까 뭐 노비자로 왔다 갔다 하죠. 이번도 뭐 여행들 엄청나게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반일 감정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사람들의 교류, 인적 교류, 이건 활발히 이루어져요. 이거는 뭐 어느 정부이든 간에 뭐 윤석열 정부 때 활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가 700만씩 갔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까 서서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되는 거죠. 국가 권리라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히 뭐 일본인의 한국 인상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예. 또 한국인의 일본 인상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다고. 예. 그 전부터 한국 좋아하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 일본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 네, 역사적인 문제가 항상 그 한국 사람들 마음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 남아 정서. 이거 뭐 이성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남아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남아 있지만은 전공자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우리 그 일본 놈들 그 뭐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말이야 힘만 쓰면 침략하고 우리 식민지에서 이게 다 알죠. 그는 어린 애들도 그거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얘가 정서적으로 남아 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한일 관계가 앞으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약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에 대해서. 잘 될 거야. 뭐 이건 윤석열 정부 관계 없이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 관계 없이 한일 관계는 가까운 나라고 양국 국민들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너무 일본도 너무 뭐 그냥 강압적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거지. 일본 정부도 하는 거 아주 강압적이야. 뭐 그냥 뭐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한국 정부도 너무 비굴하게 굴지 말고 대등한 입장에서 양국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손잡고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 협력할 게 많아요.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기술 협력 이런 거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양보하고 하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죠. 한국 국민들도.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근데 이런 기조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 저희는 약간 손해 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손해 볼 것도 기분도 나쁘고 그냥 뭐 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국민적 차원에서 더 고양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정부 빼놓고는 다 잘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나빴다 그렇지 않아요. 정상회담을 못했지 사람들 교류는 아주 활발히 경제 관계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쇼들 하고 있죠. 그러면 정치적인 관계도 그냥 약간 서로 뭐 하면서 자꾸 만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역사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거 그것들을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끝이 없어. 역사 문제는 천년 지나도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독도 문제도 계속 네.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보다 이거 갖고 있으니까 너무 그 과잉 반응하지 말고 갖고 있는 뭐 나중에 뭐 세계 전쟁 일어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금전 전쟁하겠어요? 우리 갖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잉 반응하지 말아라 얘기야. 역사 문제도 계속 독일처럼 딱 하면 좋은데 일본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상식적인 글로벌 상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 일본의 일본적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왜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일본 사람이 망언, 헛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일본이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강전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내 책을 다 읽어야 되겠지. 나 갈 때 책 하나 줄 테니까.